네, 오늘 오후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오늘 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첫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눈이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날씨 소식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전국에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렸습니다. 11월 말에 내리는 가을비치고는 내리는 양이 제법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주도부터 시작한 비였습니다. 네. 서해상으로 남북으로 굉장히 폭이 넓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마치 우리나라를 이제 스캔하듯이 지나가면서 전국적으로 골고루 많은 양의 비를 내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늦가을치고는 정말 많은 양의 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적인 11월 한 달 동안, 그것도 한 달 동안에 내리는 강수량의 총량을 보면은 보통은 80mm가 넘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물론 많이 내린 지역들, 지형적인 어떤 영향에 따라서 많고 적은 지역을 빼고 전반적인 평균을 하면은 한 50mm 안팎 정도의 비의 양이거든요. 그런데 제주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호우특보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시간당 20에서 30mm의 제법 세찬 비가 내렸고요. 네네. 남부지방 남해안과 제주도 그리고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10에서 30mm. 그래서 제주 산간 지역은 120mm가 넘는 양의 비가 무려 하루가 되지도 채 않은 그 시간 동안 내렸고 그밖에 많은 지역으로도 50mm 안팎 정도의 비가 내렸는데 한 달 정도 내려야 될 비의 양이 거의 뭐 하루에 쏟아 부은 그러게요. 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비였습니다. 네네. 그런가 하면 뭐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밤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전국 곳곳에 첫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지난해보다 열흘 정도 늦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좀 원인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9월도 여전히 폭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10월도 이례적으로 더웠고요. 그리고 네네. 뭐 불과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11월 2일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 25도를 웃돌면서 10월 상순에 해당되는 이상 고온 형태가 나타났는데 보통은 평년 이맘때에 나타나야 될 과거의 기온들을 일렬로 나열을 했을 때 상위 10%에 해당되는 그런 날을 이상 고온이라고 하는데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려 8일 정도 더 많이 배에 달하는 그런 이제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것은 그만큼 북쪽의 한기가 이맘때 내려와야 될 시기를 좀 놓치고 찾아오지 못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맘때 내리는 비 같은 경우에는 이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구름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거는 한 오후 시간이 되기는 하지만 그 후면에 달라붙은 상층 5km 상공에 영하 4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추위와 함께 앞으로 내릴 비는 비보다는 이 눈의 형태로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첫눈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과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2cm의 눈이 내려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밖에 산간 지역으로도 한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내일 서울에 눈이 내리게 될 경우에는 보통 11월 20일이 첫눈이 되게 되는데요. 네. 11월 20일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늦은 첫눈이 되겠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첫눈의 예상 시기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11월 17일로 평년 이맘때보다도 3일 정도 빨랐는데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했을 때는 한 열흘 정도 좀 늦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첫눈이 내리는 셈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첫눈부터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예보가 됐더라고요. 이게 언제 어느 정도나 내리는 겁니까 이게? 기상청이 당초 예상했던 양보다도 네. 지금 좀 양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4시를 기해서 강원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 그러니까 4시에 발표가 됐고 효력을 갖는 시점은 이제 6시 이후니까 지금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후 4시에는 서울, 경기 전 지역, 그리고 강원 영서 지역, 충북과 전북 지역,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이 위치하고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많은 양의 눈 예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보통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이내에 신적설, 그러니까 추가로 눈이 내리는 양이 한 5cm 이상이 될 때는 기상청에서 대설주의보를 내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에 해당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는데 문제는
문제는 돌아오는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은 계속해서 내려지고 그리고 서해상으로 추가로 계속해서 비구름대가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릴 양은 비보다는 눈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좀 살펴보시면 네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5에서 20cm, 그러니까 경기도 중에서도 동부 지역 그리고 강원 영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5에서 20cm 이상이 되겠고 산간 지역은 지형적인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10에서 30cm 이상. 그밖에 내륙 지역, 서울을 포함한 많은 이제 인구가 좀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3에서 적어도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문제는 양도 양이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리는 데다가 지금 추위가 찾아오고 그리고 한 번 내릴 때 어느 시간대에 얼마나 많은 강도로 눈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네네. 일단은 내일 낮에는 좀 눈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기는 하겠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내일 오전 출근길 그리고 낮에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오후에 또 퇴근길에 다시 강하게 발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때 많이 내릴 경우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제법 강한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출근길에 이제 많이 내리게 되면 지금 이미 비가 내린 상황에서 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고 이게 이제 쌓여서 얼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미끄럽지 않습니까? 글쎄요, 뭐 험난한 출근길이 좀 예상이 되는데 교통 안전에도 그렇고 상당히 좀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좀 이런 예보는 좀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일 당장 출근길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일 시간당 1에서 3cm의 눈이 집중적으로 내리게 되면은 분명히 눈으로 인해서 굉장히 출근길이 많이 불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가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도 걸어 다닐 때 이면도로나 골목길, 뭐 경사진 도로라든지 그늘진 곳은 기온이 낮기 때문에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빙판길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행자분들 안전에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춥기 때문에 장갑을 끼는 것도 있지만 혹시라도 이제 빙판길에서 미끄러워서 넘어질 때는 좀 2차적인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그렇죠. 않도록 그럴 때도 이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으면 주머니에 크게, 손을 넣거나 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하는 그런 이제 행동들은 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좀 좋겠고요. 그리고 강하고 많은 눈으로 인해서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내일 좀 그 비행기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정보 좀 미리미리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눈 예보가 있을 경우에는 눈 같은 경우에는 비와 다르게 비는 내리면은 어느 정도 좀 모아져 있긴 하지만 그대로 좀 빠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피해는 금방 이제 사라지기 마련인데 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쌓여 있고 또 여기에 추위까지 예상이 되면은 빙판길이 계속해서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이럴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수시로 기상 정보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날씨 같은 경우에는 예보가 맞지 않다라기보다는 예보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수시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좀 능동적으로 기상 정보를 좀 실시간으로 좀 찾아보셔서 어느 지역에 지금 많은 눈이 내리고 있고 언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수시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일 출근길에 물론 이제 이런 예보는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합니다만 출근길에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내일 출근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원 북부, 중부, 남원 산지와 태백시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이 대설주의보는 어떤 때에 내려지는 겁니까? 24시간 이내에 추가적으로 5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될 때 대설특보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에 내려지는 눈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무거운 눈입니다. 보통 이제 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겁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따뜻한 눈일 경우에 내려지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추운 날에 내려지는 눈은 이제 가루눈처럼 쌀랑눈으로 내려지는 쌀랑눈의 형태이기 때문에 좀 날씨는 추우면서 좀 가루처럼 날리지만 잘 쌓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 겨울에 초입부에 내리거나 아니면은 늦겨울에 내리는 이 눈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공급되는 수증기, 보통은 이제 호수 효과라고 해서 많은 수증기를 좀 머금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눈이 내리는데 양도 양이지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리는 눈의 무게보다도 한 2~3배 정도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무거운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특히 강원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눈이 내려 쌓이기 때문에 좀 붕괴라든지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이 쌓인 눈을 좀 털어주는 그런 네, 행위를 네. 하거나 아니면은 좀 열선을 이용해서 녹일 수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계속해서 눈이 좀 지속적으로 쌓여서 눈 무게에 버티지 못해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한 피해를 좀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설물 또 구조물이 쓰러지거나 또 붕괴되는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얼마나 이제 떨어지는 겁니까? 내일 대부분 지역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영하의 추위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네네. 문제는 지금 찬바람이 좀 강하게 불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낮에 거의 영남 내륙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어. 보통은 이렇게 찬 공기가 확장을 하게 되면은 해상에는 이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패막이 없기 때문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고요. 네네. 그리고 보통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지기 마련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한 찬기가 하강하면서 이제 밀어내리는 그런 힘으로 인해서 내륙 지역 곳곳으로도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성질 자체도 차갑고 강한 찬바람이 불게 될 경우에는 한 초속 1m 이상의 바람은 체감 온도를 실제 1도에서 많게는 2도 가까이도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후 6시 이후로는 좀 내륙 지역에 내려져 있는 강풍특보는 대부분 해제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상에 내려져 있는 풍랑특보도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찬 공기가 계속해서 후면에서 계속해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추운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토요일 날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계속해서 하강세를 좀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떨어지는 기온과 함께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체감 온도가 굉장히 낮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내일부터는 좀 더 따뜻한 옷차림 그리고 뭐 모자나 목도리, 장갑과 같은 그런 보온 장구들을 좀 잘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주 후반까지 이렇게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면은 이제 12월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겨울이 시작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다음 주쯤에는 그래도 날씨가 좀 풀리나요? 어떻습니까? 이제는 본격적인 가을의 형태의 날씨보다는 이제 겨울의 어떤 배치 안에서의 날씨가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보통 우리가 겨울철 하면은 기후의 특징이 3한4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일이 추우면은 4일이 따뜻하고 그러니까 고기압과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번갈아가는 그런 날씨가 좀 나타나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에 가장 낮은 기온으로 최저의 정점을 찍은 다음에 다시 기온이 올라가면은 다음 주 초반에는 또 이맘때 나타나는 날씨보다는 기온이 약간 오르기는 합니다. 네네. 그런데 또 다음 주 중반에는 또 기온이 다시 내려가는 곡선을 보이면서 추위가 더 찾아오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따뜻하다라기보다는 이렇게 강약을 반복하는 그런 추위에 조금은 3만4온의 형태라고 보면 져야 되겠네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더 이번에 확장하는 공기의 위치보다도 더 북쪽에 위치한 북극의 한기가 좀 내려올 경우에는 이보다 주기가 더 긴 폭으로 그리고 더 지속성이 강한 그런 한기가 내려올 가능성도 올겨울에는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제는 차가워지는 날씨에 조금 적응을 하시고 익숙하셔서 이제는 좀 더 따뜻한 옷차림 그리고 추위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 좀 흥미로운 어떤 발표라고 해야 될까요? 기상청이 올겨울은 포근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올 것이다 이런 이제 좀 전망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주변 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올겨울 포근한 겁니까?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다라고 하는 그 해석을 일반 분들은 포근하다라고 많이 이제 받아들이는데요. 그거는 네네.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떤 예시를 들어야지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 평균 키를 좀 예시를 들면 이해가 네네. 쉬울 것 같더라고요. 오기 전에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근 20대의 남성의 평균 키가 한 173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근데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173의 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평년 키이지만 거리로 나가보면 이보다 훨씬 큰 청년도 있고 그리고 작은 청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평년과 비슷하다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게 전반적인 평균과 비슷한 값들 안에서의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겉보기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번 11월처럼 극한 어떤 25도가 넘는 고온도 나타날 수 있고 이번처럼 한기가 남하하면서 이례적으로
추운 그런 날씨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겨울이 앞으로는 이제 찾아올 거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상청에서 전망하는 장기 기상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내일, 모레의 예보의 단기 예보하고 산출되는 방식이 조금은 다릅니다. 네네. 13개의 국가들이 제시한 그런 수치 예보, 500개가 넘는 수치 예보들이 제시하는 자료 중에서 확률적인 부분에서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들을 좀 우세하게 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극한의 날씨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날씨가 나타나는 게 좀 지금의 기후 변화의 어떤 추세라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겉보기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극한의 덥고 극한의 추운 날씨가 올 겨울도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상청의 발표를 그야말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날씨 소식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